윤중천 씨가 윤 총장도 이 원주별장에 들러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고 검찰이 조사도 없이 덮었다는 게 이 보도의 요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한 한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이런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말만을 남겼습니다. 무슨 싸움이라는 걸까요? 함께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하다가 돌연 사퇴했던 한 변호사도 기사 속 이해관계를 보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써달라며 조사단 일부 구성원의 행태가 너무 화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체 무엇이 화가 난다는 걸까요? 대검찰청도 곧바로 윤 총장은 윤 씨와 면식조차 없다며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금 전 3시부터는 대구에서 김학의 수사단을 이끌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 당연히 이 문제가 뜨거운 이슈겠죠. 오늘의 프레스콕, 새롭게 불거진 별장 의혹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김경록 씨의 발언을 놓은 진위 공방에 이어서 오늘 아침은 한겨레 21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의 이른바 별장 접대,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덮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진짜 여러 사건들이 그냥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어디에서 어떻게 거론이 된 겁니까? 네, 그게 중요할 텐데요. 한겨레 보도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 6년 전인 2013년 검경 수사 기록에 포함된 윤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수사 기록에 포함된 자료가 2013년에 있었으니까 벌써 6년이나 묵었던 거죠. 예. 이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윤 씨의 전화번호부나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발견을 한 겁니다. 확보된 자료 중에 하나에서 이름이 나왔고, 정확히 어디서 이 이름을 받는지 구체적으로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지만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그런데요, 정작 지금 윤중천 씨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소문으로 거론된 사람이 한둘이냐며 오히려 기자에게 윤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게 맞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당사자인 윤중천 씨 또 그 변호인 또 검찰에서는 모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겨레 21 기자는 중요한 것은 접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던 것이다. 이제 그게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한겨레 21은 이런 보도를 내놨는지 어떤 근거에서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윤중천 씨의 진술이 근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유호정 기자가 얘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마는 압수된 윤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서 윤중천 이름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확인된 겁니까? 일단은 이 보도를 한 매체 그 기자는요. 예. 이 김학의 성접대 재수와 관련해서 매우 깊게 관여되어 있는 핵심 관계자 3명 이상의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누군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나 과거 사위를 취재를 했거나 예. 정치부나 사회부 기자를 포함해서 이 김학의 사건에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기자들은 사실관계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저도 뭐 2013년도에 정치부에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국회 현안 취재 때문에 김학의 사건을 취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좀 취재를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당시에 이 문제를 취재했던 기자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예. 지금 이 당시 수사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지금 여환섭 대구 고검장이죠. 지금 이제 국감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3시부터. 아마 그럼 이 여야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할 텐데 당시 수사단에서 정말 이 사건을 인지하고 덮은 것인지 아니면 조사해 봤더니 무혐의가 나와서 그냥 넘어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잠시 뒤에 속보 형태로라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윤중천 씨 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받았던 성접대하고는 좀 다른 맥락인가 보죠? 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일단은 당시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 예. 관해서는 이 별장 성접대라고 해가지고 예. 이 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제 타이틀이 붙었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보도는 이 윤석열 총장이 등장한 거는 성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단순히 예. 이제 접대라는 이런 타이틀만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성접대가 아닌 일반 접대를 받았다. 그런데
조사단이 그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은 것이다. 이게 오늘 한겨레 20일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윤중천이 이러한 진술을 했었고 이를 검찰이 덮었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사안이 될 텐데 기사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예. 다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당시 구성한 멤버들이 뭐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검사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한겨레 측 보도에 따르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윤중천 씨를 불러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고 또 수차례 접대를 했다. 이런 진술까지도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서 당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하고 있었던 지금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여한섭 단장이 맡고 예. 있었던 수사단에 넘겼는데 해당 수사단에서 이를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지금 나온 겁니다. 예. 누군가 한 명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예 애초부터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등장한 것처럼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중천 씨가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윤중천 씨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보도가 잘못 나왔거나 예. 또는 혹은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하게 이 윤중천 씨가 자신의 어떤 검찰 고위직 관계자와의 친분 같은 거를 과시하려는 의도하에서 말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진술이 있어서 뭐 조사에 담겼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진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당시에 이 윤중천 씨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 검찰 관계자,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오르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이름도 있었다. 이걸 들은 사람도 있고 꼭 한겨레 20일 기자 아니더라도 또 듣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겨레 20일의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판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뭐라 그럽니까? 검찰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직접 해당 예. 간부들에게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요. 윤석열 총장이 본인 그렇습니다. 스스로. 예.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은 그렇게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서 20년 전에 다른 일로 원주를 한번 가봤을 뿐 그 이후에 원주에 가본 적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 윤중천 씨와 친분이 있다라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간부들한테 본인이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대검 간부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인생 막 살지 않았다. 건설업자와 뭐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네. 이제 해명을 했다. 알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보도가 오늘 아침 나왔으면 사실 기자들이 기자 활동을 할 때 취재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윤중천 씨 말만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다른 정보 소스원만 이름 말만 믿을 수 없으니까 검찰의 확인 과정을 거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은 어제쯤 이 보도가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을 텐데 제대로 해명이 안 됐나요? 보도가 그냥 나왔어요? 네, 일단은 이 보도가 오늘 조간에 실린 거는 맞는데요. 예. 어제 새벽에 일단 인터넷에 게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도 이례적으로 새벽에 바로 반박 문자를 보냈거든요. 먼저 해당 보도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며 이 검찰총장은 윤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고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고요. 예. 특히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하여 민정수석이 사실을 검증하고 사실 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이런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중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음해 기사가 보도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표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법적 조치를 곧바로 취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예, 어제 한겨레 20일 확인 전화가 왔을 때 사실 무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가 나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게 오늘 대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여러 이제 올해는 언론 경력이 있으시니까요. 네. 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묘합니다. 지금 이 조국 장관 수사와 그렇죠.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이상한 과거 최동욱 전 총장을 좀 떠올리게 할 정도로 이상한 일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사실 정권과 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예. 그때 혼외자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결국 이제 혼외자 문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의 증언으로 해서 사실관계 어느 증명이 되면서 사실은 옷을 벗었죠. 예.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의 어떤 민감한 사안에서 이제 윤중청 씨, 특히 우리가 이제 김학의 사건을 다 떠올리실 텐데 예. 이제 성접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민감한 게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언론 입장에서 이걸 보도하려면 뭔가 좀 확실한 증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한겨레 기사를 보면 3명의 사람들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확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 기자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이 3명의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 좀 불분명해요. 뭐냐면 이 3명이 예를 들어서 수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인가 아니면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람인가 예. 뭐 이런 등등에서 좀 이게 신뢰도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원래 2007년에서 2009년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갓 일선 검사에서 부부장 검사가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그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나 지금 예. 윤주정 사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위 검찰들하고 주로 이제 접대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왜 당시 윤준청 씨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갓 이제 어떤 검사직을 떼고 부부장이 됐던 윤석열 총장과 왜 가까이 했을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보면 당시 윤준 사건을 보면 주로 춘천지검과 청주지검에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 예. 사업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총장은 그쪽에 근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사정을 볼 때 현재로서는 뭔가 한겨레가 이제 내일 아침에 뭔가 새로운 또 사실을 뭐 밝혀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검찰의 주장과 또 한겨레 주장이 굉장히 맞서 있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같은 윤 씨 말고는 윤중천 씨와 윤석열 총장의 공통점을 아직은 찾기가 어려운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는 이 사건을 검찰이 덮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김태일 기자, 이 윤중천 씨의 변호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단 이 윤중천 씨의 변호인은요, 본인이 이제 윤 씨를 변호하고 들은 것 중에 예. 이 윤 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은 없었다.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또 당시 윤중천 관련 수사 기록에도 이 피해 여성만 있고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윤중천 씨에게 이거를 좀 확인하기는 지금 좀 불가능한 상태다. 뭐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여한섭 지금 대구지검장이 현재 국정감사를 좀 받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왔습니까? 네, 지금 이 여한석 고검장의 발언들이 몇 가지가 예.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앞서 이 보도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여한석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진술을 다시 한 적이 한번 없다.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이나 전화번호부나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은 없었다. 현재 이렇게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으로 속보사항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에 따른 것처럼 이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와 친분 관계가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여한섭 대구 지금 현재 지검장은 오늘 지금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전혀 윤중천 씨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태일 기자, 지금 이 조사위원회,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한 조사위원이 윤중천 씨를, 그러니까 공개적인 조사가 아니라 비공개적인 뭐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혹시 윤중천이 윤석열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 보도에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비공개 그 면담에서 이 예. 관련 사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은 없고요. 당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예. 당시 이제 녹취록이나 이런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분명하다 이런 게 입장입니다. 예. 지금 이제 여한섭 지검장에 따르면요. 예. 당시에 이제 면담 보고서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검사가 이제 윤준영 씨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 혹시 아는 검찰이 있느냐, 검사 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뭐 누구 있는데 윤석열 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첫 면담 보고서는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본격적으로 조서를 작성할 때 검찰에서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느냐? 당신은 검찰총장 아니겠죠? 예.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아니요. 그러니까
나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의 쪽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 수사를 되려면 뭔가 증거가 있고 뭔가 예. 이제 개연성이 있어야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선에서 끝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는 그 면담 보고서에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검찰의 공식 기록 중에서 나오는 윤석열이 유일하게 언급된 그 상황인데 지금 여한섭 지검장도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 사람이 언급되지 않고 당시 한상대 총장이나 이런 예. 분들 한 4명 정도는 이제 이게 거론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윤중천으로부터 압수한 이 전화번호부 이게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예. 뭐 검사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 직원 다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도 윤석열의 이름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딱 한 번 나왔다는 그 면담 보고서는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작성을 한 예. 검사는 지금 현재 미국에 연수를 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확인은 중이라고 하는데 예. 그럼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자리에서 이제 묻고 대충 그거를 와서 이제 복귀해서 예. 보고서를 적어서 일단 상부에 올렸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일단 조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예.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정말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거론한 건지 그래서 그것이 보고서에 작성이 된 것인지 그 이후에는 전혀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을 안다고 말하지 않은 게 맞는 말인지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한섭 대구지검장은 없다.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방금 전에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이 문제는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칫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이른바 찍어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측에서 흘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고요. 그런 의혹도 좀 불거지고 있는데, 자,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서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조국 장관 내지는 지금 청와대가 아니겠는가, 여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만도 한데 그쪽이 관여됐을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는 거고요. 그렇죠? 밝혀진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조국 장관이 핵심 인물로 더 거론될 수도 있는데 조국 장관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조국 장관이 출근을 할 때요. 기자들이 이제 그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조국 장관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많아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는데 사실 무근으로 나왔는데. 네, 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뭐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요. 예. 일단은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뭐 특별히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밝힐 수 없는 뭐 그런 입장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자, 혹여나 윤중천 씨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그래서 물러나게 한다면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국 장관, 청와대, 또 지금의 여권, 그 인사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조국 장관은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청와대는 뭐라고 그럽니까? 청와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일단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이 청와대 관계자와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예. 우선은 청와대 관계자는 윤석열 그 총장의 검증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할 수 없다. 민정수석실이 알 수 없다. 이런 의혹을 검증했는지. 그렇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청와대가 이 인사검증의 주체인데 이 청와대가 확인하기 전에 이 대검찰청에서 먼저 아니라고 밝힌 것이 맞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뭐 본인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와대로서도 예. 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 뭐 여권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있긴 하지만 윤석열 총장 임명한 것 자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 당시에 인사검증을 했던 주체가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다소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이미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검증을 했다. 그런데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이렇게 지금 대검은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근데 청와대 대변인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당시 민정수석실이 이를 검증했는지 여부는. 그렇습니다. 일단 예. 청와대에서는 그런 반응을 내놨고요. 대검찰청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검찰총장과 관련한 부분이고 또한 검찰이 당시 수사를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주무부처인 입장으로서 대검찰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청와대는 이제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답을 해야 하는데 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예.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청와대는 이른바 찍어내기 의혹이 자신들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는 거를 좀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 청와대, 남은 한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여건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여당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의혹이 제기가 돼서 이와 예. 관련한 답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우선 이 자기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다만 이 기자들이 사실관계 파악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안 해볼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당 입장으로서도 뭐 윤석열 총장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좀 불편한 시각을 많이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혹이 자꾸 커질 경우에는 당시 인사검증을 책임졌던 조국 장관에게 오히려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좀 근거가 아주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좀 신중한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을 어느 정도 따라가 보면 조국 장관 그리고 청와대, 여권 모두 극도로 오히려 이런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 상황 자체를 극도로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실익이 없다라고 아마 판단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요정 기자, 지금 박지원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뭐 워낙 정보통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내밀한 얘기 또 법사위원으로서 당시 상황도 좀 잘 알고 있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 법조계는 물론이고 이 친여권 인사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지원 의원은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그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 의원이 한겨레를 존경하고 애독자로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사건 관련 자료에 윤 총장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조 장관과 윤 총장은 공동 운명체로 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성공시킬 책임이 있다면서 모든 사실은 밝혀져야 하지만 개혁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윤 총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거는 박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뭐 특히 그동안 윤 총장 수사에 날을 세웠던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 본인의 취재 결과 접대는 없었다. 윤 씨가 거짓말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당시 뭐 김차관의 이 조사를 했던 당시 진상조사단에서 활동을 했던 한 변호사도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 한다 라면서 이 일부 구성원의 행태에 화가 난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최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처럼 윤석열 전 지금의 현 총장을 찍어낼 경우 정치적 이해를 볼 수 있는 청와대 또 조국 장관 또 범여권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 흠집내기가 드디어 시작이 됐다 이러면서 뒤에 어떤 음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음모론을 좀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자들 쭉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자, 이거를 한겨레 20일에 그냥 독자적인 어떤 보도로 그냥 그치고 그 선에서 봐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그 뒤에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거나 흠집내려는 의도가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글쎄 뭐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예. 사실관계가 있으면 보도하는 게 언론의 당연한 임무겠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보도 상황으로만 보면 아직까지 좀 미완성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 세 명이 누군지를 아직 밝히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인 물증이 일단 제시가 안 됐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런 보도를 하면 저희들 언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물증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신뢰도가 좀 있거든요. 예. 일단 그걸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의 한겨레가 어떻게 보도하냐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검찰이나 또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다 자료를 입수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본인이 전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일단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파문이 크겠죠. 예. 특히 이제 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지금 신병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 예. 총장의 어떤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한편으로 봐서 지금 여당도 좀 선을 긋고 있는 게 본인들이 자칫 여기에 뛰어들었다가는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은 아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해당 보도한 언론사인 한겨레가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 예. 그리고 또 다른 지금 언론들이 또 지금 뭐 취재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가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거 최동욱 전 총장 혼외자 사건 때는 뒤에 국정원 직원도 있었고요. 또 청와대 관계자까지 관여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의혹 보도가 그 판박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언론의 그냥 단순 보도인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저희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관련자들은 모두 그런 일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